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2달 동안 하루 한 끼를 먹으면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환자분들 중에서 또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 내지는 이제 저탄고지 이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온 환자분 중에서 거의 2달 반 정도를 하루 한 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 혈액 검사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일일 일식으로 이제 뭐 24시간 공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 먹는 시간 동안 뭐 1시간 정도 먹는다고 하면은 23시간 정도는 거의 단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16대 8 정도의 16시간 공복 8시간 동안에 먹는 그런 간헐적 단식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이제 간헐적 단식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좋아질까, 몸이 나빠질까, 이렇게, 어, 의심이 드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로 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는 이제 50대 후반 여자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평소 알러지 증세로 고생을 했고, 뭐 콧물과 피부염, 뭐 이상한 그런 물집 같은 여드름 비슷한 게 이제 얼굴 여기저기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식이요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이상 하루 한 끼 정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한 끼 저탄고지 한 후에 한 20일 정도 지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가 있어서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약까지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돼서 저한테 이제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총 287이었고, HDL이 73, LDL이 200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고, 중성지방은 49 정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 뭐 하루에 3, 4개 먹고, 야채는 뭐 비트마,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 오이 등등을 먹었고, 치즈, 견과류, 올리브오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알러지, 콧물하고 비염, 뭐 이런 컨디션 저하 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런 저탄고지를 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는데 그런 증상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짧게 한 2주 정도만 하면 될 거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좋아진 거는 이거를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밀가루하고 그런 이제 가공식품, 이런 탄수화물 중에 이제 밀가루, 뭐 과자, 뭐 이런 등등의 빵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이 빠지면서 증상이 좋아진 건데 장누수가 있어서 글루텐이 빠지면서 좋아진 건데 마치 이 환자는 저탄고지를 해서 몸이 좋아진 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텐을 제거해서 몸이 좋아진 건데 이런 거를 먹어서 좋아졌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간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을 약을 먹으면 또 평생 먹어야 되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지옥의 맛을 볼 수 있잖아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근육통도 심해지고 이제 치매도 올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변비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한 끼 저탄고지를 더 하고 고지혈증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더 기능 가정의학과로 방문을 했죠. 한번 혈액 검사를 보겠습니다. 280이었잖아요. 아까 총 콜레스테롤 280, LDL이 200이었는데 제 병원에 왔을 때 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그때 이제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한 달 반쯤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저탄고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제 병원에 와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토탈 콜레스테롤이 362로 더 올라갔습니다.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HDL은 96, LDL은 254로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올라갔다. 즉,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몸에 어딘가 모르게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이라든가 뭐 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리포프로테인 B인 LDL 콜레스테롤에 붙어 있는 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지단백이 더 이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유리 지방산이 840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치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기능 저하증 상태로 있었고, 스몰 댄스 LDL도 수치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건강검진 했을 때보다도 요번에 더 콜레스테롤 왕창 올라갔거든요. LDL이 254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의사나 기능의학 의사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수치로만 보면 당연히 먹는 것이 좋겠다. 평생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건강 리듬이 깨지면서 이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코스로 진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탄고지를 하고 탄수화물 그 포도당 이런 제한 시기를 하게 되면은 지방이 활발하게 타면서 유리지방산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서 먹기보다는 식이요법을 원래대로 이렇게 좀 탄수화물을 좀 포도당을 보충해주는 식이요법을 진행을 해서 원래대로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약 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몸에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고 몸에 좋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식하고 유사한 다이어트를 제가 5일간 800칼로리 이하로 16시간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 800칼로리 이하로 보충을 칼로리 섭취를 하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혈액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다이어트 모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토탈이 200, 그리고 HDL이 50, LDL이 113, 중성지방 140 정도로 뭐 그냥 무난무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5일 동안 빡세게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를 봤더니 황달 수치도 올라가고 통풍 수치도 올라가고요. 콜레스테롤이 느닷없이 248, LDL이 184로 왕창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지방산이 1099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방이 타면서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지옥행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앞에 봤던 환자도 거의 23시간 저탄고지를 간헐적 단식을 너무 거의 뭐 단식 수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362까지 올라갔습니다. LDL은 254. 그래서 몸에 엄청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이거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한 소변 검사에서도 케톤이 이렇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이 엄청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모자르니까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 소스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고요. 몸이 고장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해도 케톤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 무방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다시 원래대로 콜레스테롤이 돌아갔습니다. LDL, 뭐 중성지방 살짝 높은데 뭐 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래대로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올라갔고요. 약간 요때는 그 약간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화 혈색소도 5.2로 괜찮았고요. 갑상선 기능도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정상으로 됐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갑상선 약 먹고 콜레스테롤 높다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 다이어트 모드일 때는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봤을 때 통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50대 후반 여자 환자가 왔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6개월 이상 저탄고지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탄고지 해가지고 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글루텐, 밀가루 음식을 끊으면서 좋아진 거지 이거 먹어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 감마지티피가 여자인데도 83으로 올라갔어요. 술도 별로 그렇게 마시는 편이 아닌데요. 이거 중금속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해산물 쪽을 통해서 지방하고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간이 망가진 케이스였고요. 장도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높은 음, 토탈이 268, HDL 76, LDL 74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몸에 엄청난 염증이 생기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는 중금속도 많이 올라가고 간도 망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떤 분은 이제 대상포진도 걸리고 막 감기나 이런 것들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환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저탄고지 방법을 모른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탄고지 하고 나서 건강이 망가진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이제 혈액에서 수은하고 카드뮴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어, 참치 이런 걸 많이 드셨을 것 같고요. 소변 검사를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수은하고 카드뮴하고 납하고 알루미늄이 왕창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치료하고 나서 반응을 봤더니 중금속하고 납이 뭐 그죠? 뭐 13배 가까이 나오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한 7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높은 것을 정상 기준치 7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금속 중독이 돼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해야 되고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많이 추천하는 그 저탄고지 음식 항목 중에 연어를 많이 추천하는데 연어 먹다가 이제 중금속 걸려가지고 몸 망가지는 케이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환자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아마 글루텐 쪽이나 이런 밀가루 음식, 안 좋은 기름 이런 거를 피하면서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저탄고지 해서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을 안 먹어서 밀가루 같은 그 글루텐을 안 먹어서 좋아진 거다. 이렇게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착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르메스 개념으로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메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어떤 유해한 자극을 주면은 짧게 주거나 짧게 아주 약하게 짧게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어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반작용으로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짧은 구간에는 몸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장기간 고강도로 주게 되면은 디스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건 나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는 호르메시스 작용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게 장기간 오래되면은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메시스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니비션, 억제가 돼서 몸이 나빠지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이게 자극, 스티뮬레이션이 돼서 자극이 돼서 몸에 유익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용량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몸이 억제되고 나빠지고 데미지를 입는, 손상을 입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 구간이 그 스트레스마다 아주 짧을 수 있고 그, 그 기간을, 그 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이런 독소들도 그 초기 구간에서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약물을 쓰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만 반짝해서 호르메시스, 유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몸이 좋아지는데 좋아진다고 계속 스트레스 강도를 오랫동안 주게 되면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메시스에 속아가지고 단식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 단식이 짧게 뭐 한 3일 정도 하면 몸에 정말 좋잖아요. 그 몸에 좋다고 막 40일씩 막 20일, 30일, 40일씩 하면은 망가질 수 있고요. 간헐적 단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듯이 아주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16대 8의 그런 간헐적 단식을 한 2주간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도 아까 800칼로리 이하로 하는 거는 5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짧게 두고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간헐적 단식이 그 좋은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서 이거를 막 2달씩, 3달씩, 6개월씩 하는 거는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냐면 이 구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탄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수화물을 제한을 했을 때 몸에 이로운 반응이 생기는데 그 구간은 아주 짧을 수 있고요. 채식도 그래서 채식하고 나서 막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요 구간에서는 좋아지는데 어느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육식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생기는 유스트레스에 너무 경도되어 있거나 그때 좋아진 몸 컨디션에 취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런 식이요법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 몸에 해로울 수 있다.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호르메스 개념을 이해를 해서 단기적으로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탄고지를 했을 때는 포도당 섭취를 많이 줄이잖아요. 예, 이걸 줄이고 지방을 많이 늘리게 되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가솔린이에요. 휘발유. 그래서 아니면 천연가스. 그래서 그 배기가스가 덜 나와요. 노폐물.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즉 이런 거를 이제 연소를 이제 세포 레벨에서 하게 되는데 활성산소 발생하는 차이가 지방을 썼을 때 상당히 높아요.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을 태웠을 때. 그러니까 몸에 그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생기지만 이게 장기간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계속 올라가서 염증 반응에 대해서 보상작용이 생기고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오랫동안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지방을 주로 원료로 써야 되는 그런 상태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식사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식사법은 이제 편식하는 거죠, 편식.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고요. 제가 추구하는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잘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소화기 반응, 피부 반응, 호흡기 반응, 뇌신경 반응, 심장 반응, 혈당 반응,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없는 최소한으로 생기는 음식으로 구성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없는 음식으로 식사를 구성을 하되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음식은 이런 반응이 전혀 없어서 잘 듣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A라는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이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 피부, 호흡기, 뇌신경, 심장, 혈당 반응 등등을 한번 잘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 영상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식사법은 뭐 요 한 번에 해결하는 암, 고지혈증, 당뇨, 비만 한꺼번에 해결하는 땡땡땡 식사법 이게 뭐죠? 양배추 식사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영상 한번 자세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식사법은 고체지, 적탄,
적단입니다. 음? 고체지 적탄단.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 잎채소를 왕창 먹고요. 200g 이상 먹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MCT 오일 이런 걸 뭐 또 기버터 이런 거에서 고채소, 고지방, 좋은 지방, 좋은 기름을 많이 먹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먹고요. 아주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밥 한 두 숟가락 정도, 그리고 뭐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 삶은 고기, 삶은 계란 등등을 먹죠. 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고 오히려 잎채소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 예, 저탄고지랑 좀 달라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고, 이왕이면은 유기농 재료를 쓰고 잘 세척을 해서 먹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먹고 남는 에너지, 혹시 먹고 나서 이제 뭐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먹어가지고 남는 에너지는 운동으로 태우고요. 뭐 걷는 운동을 한다든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운동하시면 돼요. 예. 걷는 운동이라든가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제 PT를 받는다든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소와 지방을 많이 먹고 적절하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적당한 체중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체지방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내장 지방이 많지 않은지, 근육량은 적절한지, 이 인바디 같은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체성분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식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혈당이 너무 스파이크가 생기진 않는지, 당화혈색소는 5점대 초반으로 잘 유지되는지, 인슐린은 과하게 분비되지 않는지, 콜레스테롤 아니고 토탈, 뭐 LDL, HDL 중성지방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또는 이제 각종 염증 지표들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식사만 할 게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거나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식사법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면은 이런 체성분, 뭐 지방이나 근육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특별히 염증이 있거나 당뇨나 고지혈증 패턴이 안 나와야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식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저탄고지를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달 동안 한 끼 먹었을 때 그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호르메시스, 호르메시스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드려서 어, 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좋은 식사법은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가지고 잎채소를 많이 먹고 좋은 기름, 올리브오일, MCT 오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포도당과 단백질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을 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숙지하셔가지고 건강 관리 하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